안녕하세요. 이태규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김경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어지럽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지럼증이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어지럼증의 양상이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이 진단이나 치료가 까다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어지러워서 왔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어지러우세요?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세상이 빙빙 돌아가듯이 어지럽다, 고개를 돌릴 때 더 심하다, 미식거리다,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빙빙 돌진 않는데 뭔가 좀 띵한 것 같아요. 머리가 무거워요. 핑 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눈앞이 좀 깜깜해져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좀 힘이 빠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 어지럼증이라는 이 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65세 이상 인구의 30%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75세 이상에서는 좀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지럼증이 노령 인구에서 낙상, 넘어짐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인에서 이런 어지럼증, 그 다음에 현운이라고 해서 빙글빙글 드는 어지럼증이 증가를 하는 것은 노화 과정에서 평형 관련된 신체 기능의 감퇴, 그리고 귀에서 뇌로 이 균형 자극을 전달하는 전정신경계의 특정 질환들이 좀 복합적으로 관계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는 데 관여하는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계, 눈에서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을 인지하는 영역으로 가는 자극을 전달하는 시각계, 그리고 체성 감각계, 이거는 손끝, 발끝에서 시작하는 말초신경이 척수로 들어와서 감각을 인지하는 영역까지 올라오는 체성 감각계, 그리고 전정신경계라고 해서 귀, 속귀에서 뇌로 소뇌로 연결되어서 균형을 잡는 양측 균형을 잡는 데 담당하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뇌가 통합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를 합니다. 이런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우리 뇌 대뇌 아래쪽 척수랑 이어지는 중간에 위치한 뇌간, 뇌줄기 부분의 전정신경핵이란 부분과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들 정보는 다시 근골격계와 안구운동계로 전달되어서 자세 유지에 필요한 동작과 안구운동의 반사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계나 중추신경계의 통합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과 함께 자세 불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정신경계, 귀에서 뇌로 연결되는 신경계는 평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전정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한 어지럼증, 주로 빙빙 도는 그런 어지럼증을 호소를 할 수 있고, 자세 불안, 걷고 싶은데 몸이 비틀비틀한다든지 균형이 안 잡힌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모두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어지럽다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굉장히 꼬치꼬치 여쭤보거든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빙빙 도세요? 아니면 아찔한 느낌이세요? 아니면은 균형을 잡는데 문제가 있으시나요? 아니면은 걸을 때 몸이 똑바로 가고 싶은데 몸이 한쪽으로 쓰러지나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앉아 계실 때 더 어지러우세요? 일어나셨을 때 더 어지러우세요? 아니면은 고개를 한쪽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러우신지, 그런 거를 여쭤보고, 그리고 이 어지럽다고 느끼는 이 증상 외에 두통이라든지 힘 빠짐이라든지 말이 어눌하다든지 아니면은 물체가 두 개로 갈라져 보이시는지, 이런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오는 게 있는지도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흔한 것은 단순 어지럼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어찌라다, 아찔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증상입니다. 앉았다가 이제 일어날 때 아니면은 갑자기 움직이거나 그럴 때 잠깐씩 발생을 하고 몇 초, 순간적으로 그렇게 아찔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심할 때는 이게 정신을 잃을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어지럼증이 있으시면은 흔히 이제 빈혈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가 생기는 경우,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빈혈의 주증상도 어지럼증이 아니라 처음에는 숨 차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해서 내가 빈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순 어지럼증은 주로 피곤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의 감각들을 통합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드물게는 자율신경계가 기능이 떨어져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도 이런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거나 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실신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실신성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기립성 빈맥,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자율신경 이상 등이 실신성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 문제,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 있다든지 심부전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심장에서 피를 잘 짜주지 못해서 이런 실신성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드물게는 저혈당 같은 경우에도 실신성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실조를 들 수 있는데 실조란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실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운동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특별히 증상이 없는데 걸을 때는 중심을 못 잡고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그렇게 걷는 그런 증상들을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단순히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조금 어두운해지고 손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서 겨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내 손이 제 위치로 가지 못하고 좀 지나간다든지 겨냥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없이 이렇게 실조증, 비틀비틀한다든지 손이랑 발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발음이 어눌하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이 손해 이상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걸음걸이만 불편할 때는 다리로부터 뇌까지 올라가는 감각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말초신경 기능을 확인하는 신경전도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귀 쪽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전정기능 검사, 뇌 MRI나 CT 같은 촬영 등을 통해서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현훈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을 현훈이라고 하는데 자신이나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느끼는 심한 어지럼증, 되게 어지럽습니다. 속도 미식거리고 토하고 환자분들이 보통 멀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과 함께 자세 불안,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증상도,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운 증상, 빙빙 도는 어지럼증은 머리가 움직일 때 나빠지는 게 주요 특징이고 특정 동작 한쪽으로 돌아 눕는다든지 고개를 젖힌다든지 숙인다든지 그럴 때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현우는 이제 이런 빙빙 도는 어지럼증은 전정신경계 귀 속에서 뇌로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우리 귀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을 잡는데
균형을 잡는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귀 안쪽에 이제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이 전정신경계입니다. 귀 안쪽에 위치해서 머리의 회전과 중력 방향으로의 이동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뇌의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머리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이제 전정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이 뇌 줄기에 있는 전정신경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전정신경핵이 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척수로 이제 자극을 전달해서 자세를 유지하는 데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움직이는 신경 쪽으로 자극을 전달해서 시선을 유지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이런 전정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빙빙 도는 이런 현운 증상이 발생하면은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리고 특정한 눈떨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공황장애라든지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어지럼증이 이제 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증, 이제 이름이 길죠. 그래서 저희도 그냥 PPPD라고 부르는데 이런 PPPD라는 어지럼증은 한번 예전에 그렇게 심하게 어지럽고 나서 이제 만성적으로 뭔가 좀 그렇게 심하게 어지럽진 않지만 뭔가 띵하고 뭔가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뭔가 자세가 불안한 이런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어지럼증을 요즘은 이제 PPPD,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테면은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말초 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물 복용 이제 약 때문에도 어지러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꼭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테면은 즉 혈압약이라든지 뭐 이제 심부전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경우, 그 다음에 당뇨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드시는 전립선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흔히 볼 수 있는 어지럼증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정확한 명칭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 현운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귀 안쪽에 이제 균형을 잡는 데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인 전정기관에 이제 주머니까지 생긴 타원낭이라고 있는데 이 타원낭 안쪽에 이제 돌판 같은 구조가 있거든요. 그 돌판을 평형반이라고 하는데 이 평형반이 돌가루가 촘촘하게 뭉쳐진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가루가 이제 평형반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부스러기가 이제 반고리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의 회전 감각을 이제 인지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반고리관에 돌가루가 들어가서 나오는 어지럼증이 이석증입니다. 이 반고리관, 이 회전을 인지하는 반고리관에 돌가루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중력 때문에 돌가루가 그 고리 안에서 쓸려 다니거든요. 이게 쓸려 다니면은 우리 머리는 안 도는데 이 반고리관에서 이 돌가루가 이 반고리관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빙빙 돈다. 그런 잘못된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석증은 물리적 이제 별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원인이 밝혀진 경우 중에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뭔가 충격이 있고 나서 어디 뭐 부딪히거나 그러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중이염이나 뭐 이제 전정신경의 염증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석이 좀 약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뭔가 모자라지고 그런 경우에 이석이 약해져서 돌가루가 나오기 쉬운데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라다든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이석증이 좀 2배 이상 이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생 중에 한 번 이상 이석증을 경험할 확률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은 적게는 한 2.4%에서 많게는 10%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요. 여성분에서 남성분보다 한 2배 정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한 60대 전후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석이 이제 돌가루가 반고리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석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귀 한쪽에 이제 이 반고리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분은 이제 뒤쪽 아래쪽에 위치한 후 반고리관의 한 3분의 2 정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요 옆쪽에 위치한 수평 반고리관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 반고리관이라고 해서 앞쪽 위쪽에 위치한 이제 고리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안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이석증은 사실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몇 주 안에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는데 되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석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석증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마 이제 이석증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은 신경과를 가거나 뭐 이비인후과를 가보셨다거나 그래서 한번 검사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이제 프렌젤 고글이라고 해서 커다란 이제 이제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쓰고 이제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는데 이제 이석증이 있으면은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거나 뒤로 젖히거나 그럴 때 특정한 자세에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우면서 막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있고 막 심한 경우에는 막 구토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때 이제 그 환자분들의 눈을 보면은 눈이 막 떨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렌젤 고글, 이제 이 안경을 씌우고 검사를 해서 이제 어떤 자세에서 어지럼증이 나오고 이 눈떨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 어느 부분에 왼쪽 귀, 오른쪽 귀 어느 부분에 어느 반고리관에 이제 이석증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특정한 자세에서 눈떨림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특정한 눈떨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에 맞춰서 머리를 이제 돌가루가 빠져나올 수 있게 이제 90도씩 돌려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치료는 이석정복술이라고 합니다. 이 이석정복술은 후 반고리관에 돌가루가 끼었느냐, 수평 반고리관에 돌가루가 끼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석증을 한번 치료해서 한 번에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데 이 이석증이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돌가루가 이제 반고리관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재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30% 이제 되고요.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석증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비타민 D가 모자라거나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골다공증을 계속 체크하고 칼슘을 보충하시는 게 재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니에르병도 이제 이런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귀가 뭔가 먹먹하고 뭔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이충만감이랑 그다음에 이명, 그다음에 막 뭔가 뚜한 막 울리는 그런 이명도 생길 수 있고 청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빙빙 돌고 어지러우면서 뭐 흔하진 않지만은 두통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인데요. 이 메니에르병은 이제 이석증과는 다른 게 이석증은 어지럼증 굉장히 강렬하지만 짧습니다. 1, 2분을 잘 안 넘어가는데 메니에르병은 한번 어지러우면은 이게 수십 분에서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속도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어지러우면 귀에 뭔가 꽉 차 있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귀가 잘 안 들리면서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어지러운 게 일반적인 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력이 약간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네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증상이 확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메니에르병은 이제 이런 발작적으로 몇 시간 이상씩 가는 어지럼증,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이명이랑 청력이 떨어질 때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병이 왜 정확하게 왜 발생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속귀, 이제 안쪽에 귀 안쪽에 속귀 부분이라고 있는데 이 속귀 부분에 이제 림프액의 순환 이상이 좀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메니에르병의 치료는 이제 저희가 저염식을 이제
좀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뇨제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 속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한다거나 항생제를 투여해서 좀 전정신경을 조금 이제 좀 파괴를 하는 게 어지럼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어지럼증, 현운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전정신경염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이제 말초신경이 총 12개 있습니다. 이 12쌍의 뇌신경 중에 8번째 뇌신경이 속귀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속귀신경이 하는 역할은 소리를 전달하는 청신경이랑 균형 감각을 담당한 전정신경이 같이 붙어서 가는 신경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지럼증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정신경은 양쪽 귀에서 하나씩 있거든요. 양쪽 귀에서 이제 뇌로 들어온 전정신경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이 왼쪽 귀에서 들어오는 정보, 오른쪽 귀에서 들어온 정보를 뇌에서 조율을 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한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이제 그 한쪽 전정신경에 마비가 생기면은 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뇌가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쪽의 정보만 받아서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고 빙빙 도는, 세상이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정신경염도 사실 별 원인이 없이 그냥 발생한 경우가 장 많긴 한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초 혈액순환 장애 등이 이제 전정신경염이 이제 발생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정신경염도 갑자기 빙빙 도는 그런 어지럼증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식거리고 구토도 나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석증이랑 다르게 좀 지속적입니다. 며칠씩 갈 수 있고요. 처음에는 가장 어지럽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좋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짧게는 몇 시간 동안, 길게는 2, 3일간 빙빙 돌듯이 어지럽다가 어지러지란 느낌의 어지럼증으로 이제 지속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뇌혈관 쪽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이겠죠. 신체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구조물이 우리 이제 뇌줄기, 뇌간 부분, 그 다음에 소뇌 쪽에 이제 주로 분포해 있는데, 이쪽에 이제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면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척추기저 동맥 부위 허혈이라고 해서, 이제 이쪽은 이제 척추기저 동맥 부위 허혈이라고 해서, 이거는 뇌경색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제 소뇌랑 이제 뇌줄기 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척추동맥이나 기저동맥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쪽에 혈류가 장애가 생기면은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몇 분씩 이제 그렇게 좀 지속이 되는 게 특징이고, 이게 이제 뇌졸중의 전 단계랑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척추 기저동맥 부위 허혈이라든지 아니면 소뇌나 이제 뇌간 부위의 뇌줄기 부분의 뇌졸중은 다른 부분의 뇌졸중에 비해서 치명적인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운동을 조절한다든지 감각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신경들이 이 좁은 밀집된 뇌줄기에 모여서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부분의 뇌경색으로도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가 있고, 한편으로 후유증도 심각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씩 어지럽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제 느낌이 좋지 않다, 이제 뇌졸중이 의심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꼭 확인하는 게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이 있는지, 아니면은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지, 아니면은 술을 많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부정맥 같은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러면서 동반 증상이 있으신지를 꼭 저희가 확인합니다.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지,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물체가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는지, 시야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삼킴이 아니면은 사례가 많이 들리는지, 말이 어눌하신지, 그런 동반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꼭 이제 저희가 긴장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신경과적 증상들과 동반된 경우에는 저희가 뇌졸중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어지럼증만 발생하는 이제 그 뇌졸중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내이동맥이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가는 이제 동맥의 가지가 선택적으로 침범한 경우나 아니면은 손의 옆쪽, 뒤쪽에 가는 이제 혈관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과 자세 불안만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의를 꼭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오고 빙빙 도는 그런 현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뇌졸중이 의심돼서 뇌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팔다리 마비라든지 복시라든지 삼킴 장애, 말 어눌함 같은 동반 증상들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꼭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균형이 굉장히 잘 잡히지 않는 경우, 이럴 때도 손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이제 이전에 없던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머리 촬영, 이제 뇌 촬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눈떨림이 있는데 이석증에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눈떨림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가 중추신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가 계속되면서 이제 1-2주,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봤는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도 뇌 쪽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신성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립성 저혈압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기립성 저혈압은 이 자율신경계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제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이제 자율신경계가 분포해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하는 역할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컨디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든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에 혈액이 일정하게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해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서 있을 때 뇌혈류를 보존하는데 혈압이랑 심박출량, 이제 뇌 심장에서 피를 짜주는 양을 유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이제 혈압이랑 심박출량 조절을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서 있을 때 적절한 뇌혈류량을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피가 못 올라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어지럼증은 아까 말씀드린 현운이랑 빙빙 도는 게 아니라 핑 도는 그런 어지럼증을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뭐 눈앞이 깜깜한다거나 맥이 풀린다, 식은땀이 난다,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일정한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는 기준은 이제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런 이제 자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립경사대 검사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누운 자세에서 몇 분 정도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테이블이 올라오면서 이제 일어선 자세로 이제 가시도록 하고, 그동안 혈압 변화가 어떤지를 봅니다.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10분 이제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이 2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초 이제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 관련한 합병증입니다. 당뇨가 오래되거나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 이제 신경계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말초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감각 이상이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이 있지만은, 이 당뇨가 오래되면은 자율신경 기능에도 장애가 생겨서 이제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이 오래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말초신경 계통에 이제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면역 세포가 이제 이 말초신경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율신경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신경계 이외에도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탈수가 이제 오래되거나 아니면 출혈로 인해서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약들도 여러 가지 약들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약, 그리고 정신과 약 중에서도 일부나 파킨슨 약 중에서도 일부가 기립성 저혈압이랑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기립빈맥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립빈맥 증후군은 증상은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빈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립빈맥 증후군 이 말을 풀어보면은 기립 일어났을 때 빈맥은 맥박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 기립빈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혈압 변화는 별로 없는데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10분 이내로 맥박수가 처음보다 분당 30회 이상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분당 120회 이상으로 맥박이 빨리 뛸 때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립빈맥 증후군은 다리로 내려간 혈류가 심장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심장에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맥박이 빨라지는 겁니다.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서 증상 기립성 저혈압과 비슷하게 이제 그런 핑 도는 어지럼증을 이제 유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제 기립성 빈맥 같은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평소에 충분히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눕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우나를 오래 하시거나 온탕에 오래 있다가 일어나실 때 어지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더운 환경에서 오래 안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누웠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다 그런 게 자주 있으시면은 복대를 하시거나 스타킹을 이용해서 배 쪽이나 이제 다리를 압박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누워 있을 때는 머리를 조금 높이 두시는 게 좋고, 오래 서 있을 때는 발끝으로 이제 까치발을 서거나 아니면 다리를 X자로 꼬아서 종아리 쪽에 힘을 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 일으키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노년기 균형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걷는 것은 이제 1살에 배우기 시작해서 한 7살 정도 되면 완성이 되고, 이제 그동안 쭉 잘 유지를 했다가 이제 노년기 60세가 지나면서 보행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자세나 걸음걸이가 점차 바뀌게 됩니다.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걷거나 등이 좀 굽어지게 되면서 시선이 좀 먼 곳을 못 보고 가까운 곳만 본다든지 해서 주로 앞에 있는 땅을 주로 보고 걷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머리 위치가 변화되면서 이제 이 귀 안쪽 네이 부분에서 머리 위치에 대한 정보에 혼란이 생기고 머리가 움직일 때 이를 감지하는 데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좁아져서 균형 유지에 중요한 시각 정보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어지럽다거나 좀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15%에서 자세 불안이나 보행 장애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자세 불안이랑 보행 장애가 있으면은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노년기 균형 장애의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감각계, 이제 전정 감각이라든지 시각 같은 이제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뇌 자체가 이제 이런 감각 이제 자극을 통합하는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서 공간 감각이 떨어져서도 어지럼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우울이나 불안, 불면 같은 이제 그런 정신적인 상황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뇌나 이제 신경계 문제 말고도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같은 이제 그 만성 질환 때문에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약들 때문에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위축되면서 이제 이런 어지럼증이 좀 같이 동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지럼증의 여러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어지럼증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구나 하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어떨 때 우리가 병원을 가야 하는가,
어떤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하는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현운증, 빙글빙글 도는, 세상에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어지럼증이 계속 재발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어지러운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심혈관 쪽,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아니면 당뇨,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아니면은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흔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전에 없던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꼭 확인이 필요하게 됐고,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어지럼증이면 일단은 좀 원인이 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지럼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이거를 꼭 뭘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어지럼증이 좋아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되게 교과서 같은 얘기긴 한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면 습관이 의외로 중요한데요. 수면 습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잠자리 주변에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그렇게 좀 수면을 방해한 요소들은 웬만하면은 좀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자기 한 2-3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2-3시간 전에 목욕을 하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게 되는데, 체온이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수 목욕을 하시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되겠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나 술, 담배 등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낮에 햇볕을 이제 충분히 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8시에서 아침에 일어나시고 나서 8시, 9시 사이에 햇볕을 많이 쬐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때 그 시간에 햇빛을 쫙 쬐게 되면은 우리 이제 빛이 이제 눈을 통해서 이제 뇌를 자극을 하게 되고, 이 우리 뇌가 이 빛을 인식을 했다가 12시간 있다가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면서 잠이 좀 더 잘 오기 때문에 오전 시간, 이제 가급적이면 최소한 낮 시간에는 햇볕을 좀 잘 쬐어주시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잠 못 주무셨다고 해서 뭐 낮에 조금 꾸벅꾸벅 졸고 낮잠 주무셨다가 또 잠 못 주무시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낮잠은 안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이제 그 전날 못 주무셨더라도 낮잠은 가급적이면 주무시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셨다가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고, 침대에서는 이제 오로지 잠만 주무셔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잠 안 한다고 해서 핸드폰 보시거나 TV 보시거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침대에 내가 언제까지 잠이 오나 그렇게 오래 누워 계시는 건 좋지 않고, 매일 정해진 곳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특정한 음식이 어지럼증을 예방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일괄적으로 특정한 음식이 어지럼증에 이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지럼증이 나타난 경우에 뭐 기립성 저랍이 있거나 기립성 빈맥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심장에 신부전이 있거나 만성 뭐 신부전, 콩파 쪽에 병이 있지 않으시다면은 충분하게 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분 섭취, 소금 같은 경우에도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기립성 빈맥 때문에 그런 실신성 어지럼증이 나오는 경우에는 염분을 조금 소금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찬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짜게 드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어지러우신 분들한테는 너무 싱겁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메니르병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에는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니에르 병 때문에 뭐 귀가 먹먹하고 빙빙 돌고 청력이 떨어지고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메니에르 병으로 생각을 되는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소금은 좀 적게 드세요. 양념도 좀 적게 드세요. 국물은 좀 적게 드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이제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술은 뭐 당연히 좋지 않겠죠. 술 자체가 이제 뇌 중추신경을 억제하기도 하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기립성 어지럼증이나 이제 실신성 어지럼증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은 이제 소변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좀 충분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뭐 요구르트, 뭐 멸치, 해조류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뭐 연어나 달걀, 뭐 표고버섯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섭취를 막 충분히 하시거나 아니면 햇빛을 막 많이 쬐신다고 해서 햇빛을 많이 쬐셔도 비타민 D가 모자란 경우가 은근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따로 이제 영양제로 섭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3, 4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셔서 보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운동을 웬만하면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지러운 분들한테. 움직이는 게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어지럽지만 않으시면은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뇌가 정말 뭐 이제 이석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뭐 전정신경염이 굉장히 심해서 움직이기도 힘들거나 그런 경우면은 당연히 이제 많이 힘드니까 운동을 안 하고 쉬시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이제 이 귀나 이제 뇌가 이제 신경계가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균형을 잡고 어지럼증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제 격한 운동이나 뭐 몸의 균형을 잃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운동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과 이제 어지럼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지럼증 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어지러운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지럼증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원인이 다양한 만큼 관리 방법도 다양하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어지럼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